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공룡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영화 쥬라기 공원 또 각종 TV의 다큐멘터리 이런 장면들 떠오르시죠? 또 제 아들도 어렸을 때 공룡 인형 참 많이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고생물학자 제1호 공룡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한 이 공룡 화석으로 세계 최초 공룡 화석임을 입증하고 코리아 케라토스 화성 엔시스 이런 이름까지 붙이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용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몇 가지 공룡 모형을 가져오셨는데 네. 예. 바로 제 앞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2008년에 화성시 정곡항에 그 제방돌에서 거기서 화성시 공무원분이 암석에 이상한 뭐 뼈 같은 게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공룡 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발굴을 해서 뭐 이제 실험실에 가져서 이제 화석 처리를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이제 뼈들이 다 단편적으로 이빨 한 개, 다리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완전하지 않은 그런 화석들이 발견됐었는데 그냥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 화성에서 발견된 거는 꼬리가 완전하게 뼈가 제자리에 붙어져 있었고요. 다리뼈도 제자리에 연결돼서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화석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리아 케라톱스는 강룡류라고 그래서 뿔각자를 써서 이제 뿔이 있는 공룡의 한 종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트리케라톱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랑 같이 그렇죠. 항상 대적해서 나오는 공룡. 뿔이 3개 달려서 맞습니다. 트리케라톱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조상뻘이 우리나라에 살았다는 그런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화석이었었어요. 발목 구조나 꼬리 구조가 특이해서 기존에 뭐 세계에서 보고됐던 그 어떤 강룡류 공룡과 전혀 다른 그런 신종이었기 때문에 신종. 이제 제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라고 이제 학명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그 학명을 붙이는 무슨 법칙이 있나요? 따로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명이라는 거는 이제 라틴어로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이게 어떻게 생긴 공룡이다라는 거를 어떤 종류의 공룡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다이노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노소란 말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대로 읽으면 디노사우루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디노라는 거는 이제 거대한 무서운 것이란 뜻이고 사우루스는 이제 도마뱀이란 뜻이거든요. 처음 공룡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코리아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맞습니다. 한국에서 케라톱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뿔 공룡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뿔을 가진 얼굴 공룡이라는 뜻이고요. 화성 엔시스는 엔시스라는 말이 뒤에 학명에 붙게 되면은 어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뿔을 가진 공룡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그 꼬리뼈랑 뭐 다리뼈 같은 게 온전하게 쭉 있더라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지역을 다 조사를 하니까 나머지 가슴뼈, 뭐 머리뼈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감스럽게.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원래 얘가 묻혀서 화석이 될 때는 머리, 얼굴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화석을 싸고 있었던 암석은 이제 제방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방돌에서. 그때 이제 시아오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화성 그 근처 안산 근처에서 채석장에서 중생대 지층을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제방돌을 다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케라톱스가 발견된 암석이 이 책상만 하거든요. 큰데 이제
이제 채굴하면서 이 커다란 반쪽도 어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발굴하시는 분은 이제 그게 공룡화석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거를 쪼갰겠죠. 잘랐겠죠. 예, 잘랐겠죠. 나머지 돌은 어디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느 제방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전혀 눈에 띄지는 않을 거고 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가 발견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를 추정해서 복원할 수 있죠? 예, 그거는 또 재밌는 고생물학의 재밌는 어떤 포인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뿔공룡이라는 것도 가장 아까 말씀드린 트리케라톱스라는 거는 뿔공룡 중에서 거의 최후기에 가장 진화된 공룡이거든요. 근데 가장 오래된 공룡은 쥐라기에 1억 5천만 년 전에 중국에서 발견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한 1억 년 전에 지금 이 코리아 케라톱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억 년 전 지층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1억 1천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까지 쭉 뿔공룡들이 진화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이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뿔공룡, 얘보다 조금 진화된 뿔공룡에 걔네들은 좀 완벽한 공룡들이 있거든요. 뼈가 다 발견된. 예, 발견된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지만 예. 뭐 아시아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생물학적으로는 계통 발생학적으로 그렇죠. 단계 어떻게 지나가게 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걔네들의 어떤 상반신의 형태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얘네들의 어떤 변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된 부분은 그대로 복원하되 네. 나머지 부분은 네. 그 앞시대 것과 후시대 것 사이에 어떤 모양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추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가 뭐 진짜 뭐 화성 어떤 제방돌에서 진짜 발견됐을 때 이 추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근사치를. 가지고 근사치를 가지고 복원을 한 겁니다. 요게 당시 실물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1.8m 정도 됩니다. 사람 정도. 네, 사람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큰 공룡은 아닙니다. 육식 공룡입니까? 아니요, 초식 공룡입니다. 초식 공룡이에요. 네. 그래요. 이처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돼 가지고 한국 이름이 또 붙은 그런 화석들이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코리아 케라톱스가 있고요. 또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떤 조그만 초식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전남 보성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것도 머리뼈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제 목뼈 일부분하고 가슴뼈 일부분이 하나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붙여진 공룡 이름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워낙 단편적인 뼈라서 세계 공룡학계에서 그게 진정한 학명으로 인정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석들은 조금 더 많은 뼈들이 앞으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다시 되살려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학명적으로는 지금 죽은 이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룡 전체가 온전하게 발견된 그런 화석이 없나 보죠. 있겠죠. 예, 당연히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걸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요. 어딘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의 한 4분의 1이 전부 다 공룡이 살았던 땅이거든요. 특히 대부분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일대, 뭐 충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룡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북한 지역도 있겠죠. 예, 북한 지역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지역은 중생대층보다는 고생대층이 많고요. 그래서 시멘트 이렇게 평양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시멘트가 나. 우리는 강원도에서 시멘트가 나오지만요. 그건 전부 다 이제 고생대 지층이고요. 다음에 신생대 지층도 이제 그 동해안에 따라서 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거군요.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 화석을 찾으려면은 지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난 지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된다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남해안을 따라서. 그게 왜 남해안을 따라서 발견이 되냐 그러면 해안가거든요. 해안가는 지층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를 조사를 해보면은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룡 발자국도 발견할 수 있고 공룡뼈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모든 산들이 전부 다 나무로 빽빽하게 나무로 들어가죠. 뒤덮여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시화돼 버렸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룡이 나오는 공룡의 땅인데 예, 예, 우리가 예. 지층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제한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뭐 산업 뭐 공단을 만든다던가 뭐 고속도로를 뚫는다던가 그럴 때 이제 땅을 지층이 파다 드러날 보면.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공룡 화석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발견 신고가 되고 그렇게 자주 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이 그걸 일일이 다 눈으로 가서 발견하실 수는 없고 예.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우연히 발견되면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그러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뭐 여기서 공룡알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공룡뼈 같은데요. 와서 봐주세요. 뭐 이런 연락은 자주 받습니다. 연락 받고 가보시면 네. 뭐 10중에 몇 건 정도가 진짜입니까? 아, 1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진짜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그 실수하시는 게 이제 거기에 동그란 거를 전부 다 이제 공룡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이제 공룡알은 공룡알 껍데기만 화석으로 남는 거지 그 알 자체가 남는 건 아니거든요. 알은 뭐 달걀처럼 알은 썩어서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머드볼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퇴적층이 쌓일 때 이렇게 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주각하듯이 돌돌돌돌 굴르면서 이렇게 덩어리져서 동그랗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결핵체라고. 예.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형 가운데 요 조금 더 큰 게 데이노케이루스라고 네. 이거 발견하셔서 이 세계적인 그 과학저널 네이처에 2014년에 논문 네, 게재하신 예, 게 예. 우리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 가운데 아마 제일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아, 예,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그죠? 즐거운 시간이었고 가장 뭐 어떤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네. 요게 이제 뼈고 이걸 이제 복원시켜 놓은 그런 네,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네. 데이노케이루스라고 하는 공룡은 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떤 공룡입니까? 아, 데이노케리우스는 이제 몽골에서만 발견되는 공룡이고요. 그리고 이 공룡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몽골 람고비 사막에서 1965년에 예. 폴란드 탐사대가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70년에 오스몰스카라는 박사분이 이제 데이노케이루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붙였고. 왜 데이노케이루스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그 당시 65년에 발견된 표본은 앞발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발 길이가 2.4m입니다. 앞발만? 앞발만요. 그럼 이 그래서 전체 길이는 전체 크기는 한 11m 정도 됩니다. 오. 무게는 한 6톤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죠. 그러네. 그래서 앞발이 2.4m나 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공룡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노케루스란 그 학명의 뜻도 무서운 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아주 잘 지셨죠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나머지 그 골격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데이노케루스가 어떻게 생긴 공룡인지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의 뭐 한 반세기 동안에 저희 고생물학계의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예, 이 공룡이 도대체 어떤 공룡인지. 근데 저희가 운 좋게 제가 이제 그 탐사 대장으로 했던 한국 몽골 국제 공룡 탐사라는 걸 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그래서 2009년에 저희가 이 데이노케리우스의 몸뼈 화석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의 통째로? 예, 거의 통째로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발굴지가 도굴지였습니다. 도굴지? 예, 왜냐 그러면은 몽골은 그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큰 그런 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00만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들도 잘 살지 않는 황무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룡이 나오는 공룡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공룡 화석을 전 세계 박물관에서 전부 다 원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돈이 되니까 아. 야,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 도굴하듯이 이제 공룡 화석을 도굴해서 이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식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발굴 조사 허가 받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네, 마구잡이로. 네, 불법이죠. 그게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몽골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그 몸뼈 머리하고 그리고 이 데이노케리우스의 가장 특징인 앞발이 도굴돼서 나가버렸어요. 그 몽골을 나가버리고 나머지 몸뼈는 굉장히 큰 뼈들이고 무거우니까 못 가져간 거예요? 못 가지고 아니고 그냥 거기다 그냥 버려둔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찾았는데 다행히도 팔 한쪽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 팔을 한쪽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데이노케루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9년에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뭐 어떤 공룡인지 예. 궁금해하던 차에 예. 이게 데이노케루스라고 이제 확인이 돼서
지난 다들- 반세기 동안 찾지 못하던 걸 네. 우리가 찾은 거다. 네, 그래서 데이노케르스다 해서 뭐 다들 환호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몸뼈를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굴돼 나갔던 머리뼈도 유럽에서 어떤 화석 딜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그게 몽골로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다 합쳐서. 완전하게 합쳐서 이제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완벽한 데이노케르스의 어떤 실체를 밝히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도굴꾼들의 덕을 좀 본 것도 있네요. 아,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세기 동안 앞발밖에 없던 것을 전체를 찾아냈다. 이런 거 정말 이 공룡 학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공룡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공룡이거든요. 뭐 보시다시피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상상했던 그런 일반적인 공룡과 전혀 다른 형태의 공룡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 등에 굉장히 높은 그 신경 배돌기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빨이 없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얘는 덩치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잡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냐 그러면 뱃속에서 얘가 마지막 식사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뱃속 부분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1,000개가 넘는 돌들이 발견했는데 이 돌은 뭘 소화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소화시키는. 위석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초식 동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뭐가 나왔냐 그러면 물고기 뼈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은 물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는 이제 잡식 공룡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공룡이 지구상에 그러면 최초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 살았던 겁니까? 처음 그 공룡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는 약 2억 3천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 시대로 치면은 이제 중생대 중에서도 트라이아스기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를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시기인 거죠. 그래서 2억 3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출현을 해서 6,600만 년 전, 그러니까 중생대가 끝날 때 공룡들이 다 멸종을 합니다. 그런데 멸종을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공룡이 1억 6천만 년간이나 지구상에 살았던 겁니다. 멸종은 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에 이 지구를 지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룡의 한 그룹에서 새가 진화돼 나왔습니다. 새? 예, 하늘 나는 하늘 조류? 나는 새가요. 예, 조류가요. 그래서 공룡에서 특히 수각류 쪽에서 이제 새가 진화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익룡이라고 있었잖아요. 익룡. 익룡은 공룡과 전혀 다른 별개의 그룹입니다. 또 달라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게 뒤에 이제 용자가 붙기 때문에 익룡, 뭐 어룡, 물속에 살던 어룡, 수장룡, 공룡 이게 다 같은 공룡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익룡은 하늘을 날아다니던 그 당시에 파충류이고요. 걔들도 중생대에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멸종을 완전히 했고요. 뭐 어룡, 수장룡도 중생대만 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중생대를 우리가 파충류의 시대라고 뭐 부르는 거고요. 뭐 아주 대표적인 파충류들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공룡의 한 그룹은 얘네들은 이제 새로 살아남아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랑 살고 있죠. 그래서 익룡이 살아남아 새가 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익룡과 새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익룡은 공룡이 그룹 분기대 나올 때 전혀 다른 그룹으로 이제 처음 출발점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이제 새는
이제 그 공룡으로부터 진화돼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익룡과 새의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익룡은 깃털이 없거든요. 익룡은 날개망으로 되어 있죠, 박쥐처럼.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져서 날개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 공룡 중에 하늘을 날던 공룡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깃털이 있는. 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공룡을 새를 정의할 때 이제 온열 동물의 뭐 이족 보행을 하고 깃털이 있다는 그 특징이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깃털이라는 게 새에만 발견이 되는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이제 전 세계에서도 또 발견이 되는데 이제 공룡에서도 깃털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퍼즐이 풀리게 된 거지. 그죠? 그리고 새가 공룡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마지막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전기배각기만 해도 이미 공룡인데도 하늘을 나는 그런 네,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당시에는 하늘을 나는 짐승들 중에 네. 공룡도 있고 익룡도 있고. 그렇죠. 새도 그랬겠군요. 있고요. 그랬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2억 3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네. 그 기간 뭐 1억 몇천만 1억 년이 6천만 되는 년. 그 기간 동안 지구 전역에 퍼져 살았습니까? 네. 심지어 남극에서도 살았어요. 그 당시에 남극은 지금은 이게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그 당시 중생대에는 전 지구가 북극이랑 남극에도 빙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도 뭐 연평균 기온이 한 4도 이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따뜻했었고요. 그래서 공룡은 뭐 중생대 지층 전 세계에 다 퍼져 살았습니다. 전부 다. 네. 네. 모두 몇 종 정도가 있었을까요? 그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화석 발견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모르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지금 공룡이 지금 인정받는 게 한 1,200종 정도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의 지금 매달 한 종씩 새로운 신종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건씩. 걸로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룡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뭐 실질적으로 1억 6천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룡들이 전 대륙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진화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변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실제로 따지면 아마 만 종 이상, 10만 종 이상 훨씬 더 많은 공룡들이 살았겠죠. 네. 단지 우리가 이제 화석으로 남은 애들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뭐 여러 종류의 공룡들이 비슷한 곳에 막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우글우글 대듯이 살아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살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우리 지금 포유류를 보게 되면은 모든 환경에 우리가 이제 니치라고 그러잖아요. 각 니치에 다 적응해서 살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공룡들도 그 당시에는 포유류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포유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코끼리도 없었고 개도 없었고 그 당시에 포유류는 한 쥐 정도 사이즈의 굉장히 가장 커야 한 고양이 정도 그리고 굉장히 종류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공룡들이 다 육상 생태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들도 자그마한 공룡부터 큰 공룡까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나는 공룡부터 물가에 사는 공룡까지 그래서 거의 모든 니치를 다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생대로 돌아가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아마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현생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게 길어야 30만 년? 25만 년, 25만 년 정도 됩니다. 호모사피엔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억 6천만 년을 지구 전역을 지배했으니 그야말로 공룡의 시대라고 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최강의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공룡은 지금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동물 중에서 육상 동물로서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에서. 공룡이 멸종된 건 그 거대한 운석이 충돌해서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그거는 지리학적 여러 가지 증거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증거들로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그와 동시에 또 그 당시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그 인도의 데칸고원을 형성한 커다란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운석과 화산의 두 가지 어떤 커다란 공룡을 죽이는 어떤 멸종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당시 백악기 말에 공룡만 멸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닷속에 살던 암모나이트도 싹 다 죽었고요. 다음에 뭐 익룡도 다 아까 죽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한 개나 고양이, 뭐 한 돼지 정도 크기 사이즈 이상의 생물들은 다 멸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죠. 지구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운석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다음에 화산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대 운석이 부딪혀서 지구 전체에 어마어마한 먼지 구름을 뒤덮고 또 네. 화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햇빛을 차단하고 네네. 그럼 식물들이 싹 살 수가 없고 네. 이 식물 먹던 공룡 뭐 짐승들 다 죽는 네.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뭐 시나리오 잘 아시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에 지금 한 몇십만 배 되는 예. 위력의 그런 운석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10kg짜리 운석이 떨어졌다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돌구는 그 10kg가 지름입니다. 지름이죠, 예, 지름. 예, 그래서 10kg 되는 큰 운석이 지구상에 이제 지금 유타칸 반도 멕시코에 떨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재미난 공룡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예, 사실 공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멸종된 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걸 우리가 고생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고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질학과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그 전공이에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화석이라는 게 암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물론이죠. 지층이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이 좋아서 지질학과를 갔고요. 공부를 대학을 갔고 지질학을 하다가 이제 제의 그 가장 뭐 큰 멘토이시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고생물학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강원도로 뭐 화석 뭐 채취하러 가고 뭐 이러면서 화석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이 지구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분야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가게 되고 그냥 이 공부를 계속하자라고 이제 했죠. 그렇지만 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룡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선 그 네. 스승이 씨 고생물학자지만 그분은 공룡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예, 공룡 전공이 아니셨어요. 그죠? 예, 그분은 이제 물고기 이빨을 전공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걸 코노돈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코노돈트가 어떠한 생물의 이빨인지를 이빨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빨을 포함한 이제 동물의 모양, 그 형태를 가진 화석이 발견돼서 이제 얘가 이제 이빨이 없는 물고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빨 화석을 근데 그 이빨이 너무도 예뻐요. 크기가 2mm 정도 되는데 석회암을 녹이게 되면은 빙초산에 그런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짝바짝바짝하게 보이는데 그것들이 뭐 제 눈에는 뭐 다이아몬드 같더라고요. 그걸 예뻐하시니까 그쪽 길로 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공룡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그럼 유학 갔습니까? 예,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한테 저는 이제 좀 더 좀 큰 생물의 이제 화석을 연구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전공을 하신 분이 전혀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공룡뼈를 발굴 작업에 처음 시작하신 것도 역시 유학 시절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너는 어떤 화석을 가져왔니? 그래서 저는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갔더니 그 중국 학생은 자기 연구할 화석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논문 쓸 거를.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논문 지역을 정해줄 테니까 가서 화석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 지역을 이제 받고 뭐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화석을 찾으면서 돌아다녔죠. 그래서 운 좋게 좋은 화석들이 이제 몇 개 발견이 돼서 뭐 공룡 화석도 뭐 제가 뭐 이름도 붙이고 발굴도 하고 뭐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군요. 네, 그때부터. 네.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뭐 영화에서처럼 뭐 우리가 무슨 기계를 뻥 써서 땅 속에 딱 들어서 공룡이 있네 발굴하자 이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층에 조금이라도 뼈의 일부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맨 땅에서 저희가 삽질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생대 지층을 찾아가서 거기서 뼈가 조금이라도 지층에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그 주위를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이제 지층을 드러내면서. 그럼 운 좋으면 이제 그게 뼈가 연결돼서 안에 묻혀 있는 뼈들을 전부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럼 그 함부로 막 삽을 댈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어요? 네, 현장에서 저희가 한번 몽골 이런 데 가면은 탐사를 가면 보통 한 40일, 50일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텐트에서 자고 뭐 먹을 물,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이제 나무가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뭐 공룡이 그대로 뼈를 찾을 수 있고 또 발굴도 쉽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암석이 단단한데 그것은 암석이 단단하지 않아요. 예, 예. 뭐 7천만 년 된 지층인데도 그래서 뭐 이렇게 송곳이나 이런 모종삽이나 이런 것들로 솔로 이렇게 털어가면서 네, 뼈를 이렇게 네. 드러낼 수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뼈 주위부터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암석의 그렇죠, 지층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뼈가 점점 안에서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이 안에 점점 드러나게 돼서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구를 위해서 이제 실험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석고 자켓을 해서 이제 트럭에 실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원까지 가려면 또 과정이 또 어마어마하죠. 아,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룡학자를 다양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논문만 쓴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화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석고 자켓에 이제 가져온 걸 실험실에서 그거를 이제 다시 오픈해서 그거를 뼈를 추려내는 작업을 해야죠. 하죠. 그러니까 암석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때도 있고요. 특히 단단한 암석이면 더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부드러운 암석이라고 또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부드러운 암석에 들어가는 뼈들은 쉽게 부서지거든요. 같이 부서지죠. 예, 같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단단한 암석을 이제 에어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연필처럼 생긴 공기 파쇄기가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조금씩 암석을 요한은 깨알 정도씩 조금씩 갉아내는 거예요. 정말 지난한 작업이네요. 네. 그래서 물론 연구원들이 다 같이 하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뭐 유명한 대학이나 박물관에는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예, 뼈가 예. 많은데 이걸 하나씩 다 처리하려면은 뭐 2년, 3년, 4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뼈를 추려내서 이거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만 학자로서는 이제 임무는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런 것에 이제 저희 연구 결과를 같이 국민들과 공유를 해야 전시해야 되니까.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 복원해야 되고. 복원해야 되고 예, 그런 것도 또 커다란 또 다른 작업이죠. 예, 거기서 이거 어떻게 또 이게 조립을 할 것이며 예.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 그럼 이런 뭐 한 11m짜리 네. 이런 뭐 처음 발견부터 시작해서 모형으로까지 만들어서 전시까지 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예,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은 다 누가 됩니까? 전 선생님 대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공룡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학보다도 박물관 쪽에 자연사 박물관 쪽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사 박물관 쪽에는 이제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탐사나 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탐사를 통해서 그 새로운 공룡을 찾아서 박물관에 전시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이죠. 대학은 이제 학문에만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가 또 지금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예, 탐사는 하고 있지만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대규모로 장기간의 어떤 커다란 거를 완성하는 데는 사실은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그냥 연구비 받으시면 그냥 발견 정도까지. 네, 저희 학생들이랑 가서 탐사하고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예. 전 세계에 공룡 화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곳이 지금 북미 대륙에서는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이제 미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였고요. 다음에 이제 남미 대륙에서는 그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이 공룡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공룡 그 산출지가 중국하고 몽골입니다. 아무튼 국토 면적 넓은 곳이 제일 맞습니다. 많군요. 네.
지구 전역에 걸쳐 살았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저기 안 다니신 데가 없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공룡 나오는 곳은 뭐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네. 뭐 북미 대륙은 물론이고 뭐 올 2월에도 아르헨티나를 달려왔고요. 내년 2월에도 지금 갈 스케줄에 예, 있고요. 예. 여름마다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제 고비 탐사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어서 몽고, 예, 고비. 몽골의 고비 사막을 네. 갑니다. 네.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까? 죽을 뻔한 순간은 없었지만 뭐 곤혹스러운 순간들은 많죠. 어떤 왜냐하면은 이제 저기 그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길이 없어요. 없죠, 예, 없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제 GPS를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고 그런데 그 지형이라는 게 뭐 어떤 길이 없는 곳을 가다 보면은 조날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날 당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를 찾으러 나온 그 구조대가 또 조난을 당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곰을 만나거든요. 아이고. 탐사다. 그러니까 곰을 만나가지고 뭐 놀란 경우도 많고요. 뭐 뛰어서 산으로 도망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산 정상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탐사를 할 때 잘 때도 굉장히 불안해요. 곰이 그렇죠. 올까 봐요. 그래서 좀 무서운 때도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참 어찌 보면 오지를 찾아 헤매는 네, 그런 발굴로부터 시작해서 네. 또 전 과정 하나하나가 몇 년씩 걸리는 네. 어찌 보면 참 그 수공업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기계로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우리 이 직업을 그래서 3D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 힘들고 지치고 오래 걸리는 그 일,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지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너무 좋아서 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제가 아니면은 제가 어느 지역에서 새로운 공룡을 찾던 어떤 공룡을 찾았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걸 찾지 못했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풍화 침식에 의해서 잊혀지는 깎여서 거죠.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멸종한 생물을 나에 의해서 새로 되살려낸다는 그런 일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뭐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생물이 과거에 살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재밌습니다. 뭐 고생은 되지만 네. 이게 우리가 탐사를 갈 때 이게 제 호주머니에 어떠한 보물이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견의 재미. 예,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것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또 명예롭게 제가 이 이름을 지은 그런 공룡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이런 보람도 좀 있고요. 네. 직접 이름을 지으신 게 이 처음에 우리 소개받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말고 몇 개가 더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뭐 공룡 포함해서 새로운 신종으로 해서 뭐 발자국 포함해서 한 게 지금 한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20종? 네. 오, 그렇게 발견하시고 이름 지으시고 한 20여 종 이름 지으시고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알리시려고 책도 여러 권 쓰셨고 베스트셀러도 있으시잖아요. 베스트셀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제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공룡책이 너무 유아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에 대한 어떤 그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때 2000년에 창비해서 뭐 공룡 대탐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뭐 이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래도 좀 잘한 것 같다. 책이 뭐 많이 팔린 걸 떠나서 학생들한테 이걸 이 분야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죠. 희망을 주고 했던 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영화 쥐라기 공원 맨 처음에 보면 옛날 공룡의 피를 빨았던 모기가 그 호박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 호박이 뭐죠? 엠버입니다. 호박이라는 게 이제 소나무의 송진이 굳어서 된 게 호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기가 소나무 송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굳어가지고 그냥 암석처럼 생긴 걸 발견해서 그 모기에서 공룡의 피를 뽑아가지고 복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 교수님이 또 그 쥐라기 공원 왜 말씀 안 하시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쥐라기 공원 1993년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뭐 모기에서 피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공룡을 복원해낸다. 그러니까.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인데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호박이라는 것은 호박이라도 뭐 단단하게 밀폐된 공기로 밀폐된 대지만 이것도 1만 년이 지나면 호박도 변질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뭐 피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공룡 연구하겠다는 후학들은 많습니까? 예, 즐겁게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도 가지고 저 인생 상담하는 친구도 많고요. 예. 이메일 보내는 친구도 많고요. 예. 뭐 저희 연구실에 오겠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뭐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이 일을 할 거고요. 제 업이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이 하는 뭐 매 순간 24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산에 가지 않는 어몽길 산악인을 생각할 수 없듯이 저도 뭐 탐사 가지 않는 뭐 공룡 뭐 학자가 있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제가 뭐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뭐 공룡 탐사를 계속 당길 예정입니다. 예. 그 오랜 옛날 뭐 2억 몇 천만 년 전, 1억 몇 천만 년 전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좀 겸손해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물론 인문사회 책도 많지만 이 자연 교양 책도 많이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질학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큰 영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지구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정의가 새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오랜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인류란 사실 찰나밖에 안 되는 네, 맞습니다. 예. 미물 중에 미물 아닙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뭐 그건 다른 퀘스천이긴 하지만 아니 그 저는 그 찰나밖에 안 되는 미물 중에 미물이 불과 한 100년 동안에 이 지구를 이만큼 망쳐놨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공룡에게서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억 몇 천만 년 살으려면 너희를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말이죠. 예. 네, 오늘 아주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앞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발견해 봤으면 싶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